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국제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프랑스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죠. 니스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은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렸고요. 교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잠시 후에 외교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직 배후 세력이나 범행 목적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테러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왜 프랑스가 또 타깃이 된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의 위험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소식 전해드렸고요.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전해지면서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요, 외교통상부 정진규 재외동포 영사국 심의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심의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간 10시 기준으로요,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몇 명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네, 아까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거는 좀 옛날 이야기고요. 네네. 지금 이제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민, 쉬운 5명의 연락 두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 네. 예, 이 중에서 이제 42명의 안전이 확인되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13명에 대해서 연락 두절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걱정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측과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하고 저희 외교부 영사 콜센터가 매 20분마다 이 연락이 두절되신 분들을 하고 직접적인 전화 통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화 통화 시도도 있지만 현재 두절돼 있는 상태면 그럼 아까 13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행방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연락할 수 있는 이제 이분들 전화번호는 저희가 가족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출발하실 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휴대폰 전화로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또 이분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13분에 대해서는 아직 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프랑스 이 니스 현지에 지금 의료 당국하고도 연락 체계는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지금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지금 현지에 파견이 돼 있고요. 네네. 예, 프랑스의 치안 당국하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심의관님, 그러면 이 니스에요, 우리나라 교민 80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하던데 이분들 피해는 없습니까? 예, 현재 지금 살고 계시는 교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이상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이 확정적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현재 13분의 연락 두절된 분들은 대체로 다 관광객 분들인가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분은 네. 현지를 지금 여행 중이시거나 잠깐 이렇게 다녀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별일 없기를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이 니스가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네. 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여름에 특히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니스를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 지금 얼마나 되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니스하고 깐느 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인데요. 네. 여름 성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평균 400명에서 500명 정도 네네. 그렇게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는 대책회의도 열고 상황 파악에 들어가면서 참 긴박한 하루 보내고 계실 텐데, 자, 비상대책반도 가동됐다 그러셨죠? 네, 지금 외교부도 재외동포 영사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우리 국민 안전 확인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1시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서 프랑스 현지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문제라든가 네. 현지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라든가 우리 관련 부처들과의 협조 체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럼 현지에서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제 검토와 조치들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의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 국민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본부에서 관계 부처들에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의 신고라든가 네. 가족들의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보니까 외교부에서 프랑스 니스에 1단계 여행 유의 경보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 2단계인 여행 자제까지 상향할 가능성도 있나요? 예, 지금 이번 테러의 규모나 성격이나 우리 국민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네. 조만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는 또 그것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인데 동남아에서도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 여름 성수기에 해외에 참 많이 나가시는데 이 유사한 테러 상황을 겪게 되면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또 방글라데시 테러도 있었고, 네네.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도 테러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을 가시기 전에 사전에 외교부 해외여행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방문을 하셔서 방문을 예정하고 계시는 지역의 안전 정보를 우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방문을 하신 이후에 현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셨을 때는 저희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영사콜센터에 신속하게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현지 정보나 현지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치안 당국이나 우리 영사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거든요. 네네. 예, 그쪽에서 또 협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인구가 이렇게 집적되는 이렇게 밀집 지역에 여러 네네. 가지 사고가 많이 맞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밀집 지역이 아닌 곳을 차분하게 여행하면 좋은데 또 이 관광지의 묘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하필이면 프랑스 혁명기념일에 불꽃놀이가 있었던 니스였잖아요. 네. 그걸 피해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영사콜센터 연락처는 다 배포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하실 때는 네. 우리 2100번에 영사로 전화를 주시면은 네. 바로 저희 영사콜센터가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6개 국어의 외국어를 동시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지역에서 불어가 안 되시더라도 영사콜센터에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첫 질문에서 오늘 오전 우리 시간 10시 기준으로 영사콜센터로 신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같은 상황 벌어졌을 때도 영사콜센터로 좀 연락이 많이 왔나요? 예, 오늘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 55명에 대한 연락두절 신고가 네. 전부 다 영사콜센터로 왔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연락이 왔었는데 네. 대부분은 바로바로 확인이 됐었고 55명에 대해서는 연락두절을 저희가 확인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사콜센터가 많이 알려져서 네. 전화를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프랑스는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에 지금까지 대테러 경보 단계가 최상급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 불안 클 것 같습니다. 좀 주의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으세요? 예,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랍 쪽에
이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네. 난민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최근에 테러에 그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니스 깐느 지역들 같은 관광지들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행하실 때 최대한 그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할 것 같은 지역은 절대 피하시는 그런 그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락이 안 되고 있는 13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계신 것으로 조속히 확인이 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정진규 해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이었습니다. 네, 앞서 우리 교민 피해 상황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이 민간인을 노린 전형적인 소프트 타깃 테러다. 이런 분석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과연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찰대 위기협상연구센터의 이종화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교수님께서 이 파리에서 공부하셨다면서요? 네. 그럼 지금 오늘 상황에서 혹시 파리에 뭐 지인이나 친구분들 계실 것 같은데 피해는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뭐 제가 아는 분들은 피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현재 시즌이 7월, 8월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니스가 프랑스 사람도 선호하는 관광지라서 네. 놀러 간 분이 있어서 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돌진한 트럭에서 총기와 네. 폭발물이 이제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네. 명백히 테러로 볼 수 있겠죠? 네. 현재까지는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테러 단체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 정부도 이것을 테러라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사건이 발생하고 새벽 3시 45분경에 프랑스 대통령이 이것은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정확한 사실 테러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일단은 프랑스 정부에서는 테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프랑스 대통령도 앞으로 프랑스 정부는 시리아하고 이라크에서 조금 더 테러를 위해서 대테러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어서 일단 테러로 보는 게 네.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외신을 중심으로요. 이 전형적인 소프트 타깃 테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 소프트 타깃 테러 뭔가요? 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인 테러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60, 70, 80년대를 얘기할 때는 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테러를 행하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이라든지 정부의 관료,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단체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테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종교 테러리즘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선과 악 이런 면에서 무차별 테러가 행해지고 그래서 테러 행위라는 면에서 테러의 성공 가능성을 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네. 말하자면 민간인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안전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이런 것을 저희가 소프트 타겟이라고 하는데 네. 종교 테러리즘 이후에는 이러한 소프트 타겟이 많이 테러의 대상으로 지금 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테러들이 다 그런 유형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 우리 가족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당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용의자, 신분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자, 이 교수님 전문가시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네. 이 배후 세력 혹시 어떻게 네. 좀 추정하고 계세요? 일단 현재 범행에 사용된 트럭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85년생으로 네. 튀니지에서 건너온 영주권을 소지하는 사람으로서 니스 이제 사건이 발생한 니스의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현재까지 아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이 트럭 운전사가
몇 건의 그 폭력 행위로 경찰의 전과를 기록했지만 네. 테러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현재는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하지만 뭐 튀니지계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때, 뭐 현재까지는 뭐 우리가 뭐 테러라든지 IS와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전혀 부정하기엔 조금 좀 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특히 그 작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네네.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 주의령이 프랑스에서 해제가 안 된 상태거든요. 네네. 사실 요거 27일날 그게 해제되려고 했는데 이번 그 니스 테러로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3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테러와의 관련성을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공격 수단을 봤을 때도요. 무차별 총격, 또 이 자살폭탄 테러, 이번에는 또 굉장히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등 점점 네. 이게 다양해지고 과격해지고 그런 양상으로 느껴져요. 네. 이런 점은 좀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 요번에 그 니스 차량 테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법의 진화라는 면에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네. 사람들이 정말 진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쁜 의미의 진화죠. 그렇죠. 네. 네. 사실 9.12 테러 이후에 교통수단이 그 테러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가 뭐 전투기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민간 항공기가 테러리스트에 장악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테러 수단으로 이제 활용됐다고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정을 했는데 네. 다른 점이 뭐냐면 9.11 테러 이후에 그 항공기를 이용한다든지 총격을 가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직접 죽이긴 당하기보다는 사실 교통수단을 활용해 사람을 죽이는 건데 네. 이번에 니스에서 일어난 트럭에 의한 테러는 본인이 직접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사람을 살해했다는 면에서 정말 어디까지 이 테러 수단이 발달할지 정말 예측이 어렵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오후에 저도 경찰청 대테러 관계자분들하고 사실 세미나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테러의 어떤 예방이라든지 진압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이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 프랑스의 대테러 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통적으로 사실 프랑스는 테러에 대해서 좀 웬만큼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나라입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사실 테러라든지 테러리즘이라는 이 어원을 보면 이게 프랑스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정치 테러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국가 경찰 체제를 하고 있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 불안정에 대비해서 이제 테러를 했는데, 근데 사실 경찰의 어떤 테러 대비 능력이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네. 환경적인 면에서 이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프랑스 내적으로는 프랑스의 지금 중동에서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네. 프랑스 사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 많은 실업 문제를 이제 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사회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IS라든지 테러리스트들이 조금만 접촉을 하면 사실 쉽게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를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까지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 보면 주로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많고요. 네. 작년에 일어난 파리 테러 같은 경우도 사실 인근 벨기에에서 온 벨기에 사람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과 큰 멀지 않죠. 왜냐하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동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테러 능력을 따지기보다는 테러가 발생하게 된 내적 또는 외적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테러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나라여도 타깃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소프트 타깃 테러 좀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참 그 점이 저희도 참 곤란하고 참 간혹스러운 면인데요. 네. 지금 IS가 이제 다국적 연합군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네. 세력이 약화됐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때 사실 테러가 굉장히 유효한 어떤 공격 수단이거든요. 테러 단체로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테러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면에서 과거보다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협이 좀 증가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로 확산되는 것도 지금 위험해 보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 대비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겠죠. IS가 지난해 60여 개국 10자군 동맹해서 네. 우리나라도 포함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IS의 공격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필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IS가 사실 60여 개국의 10자국 동맹을 이제 갖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킹을 통해서 이제 그 명단도 네네, 그렇죠. 우리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아하. 다만 테러라는 면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한 거고요.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러한 것들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공포심을 네.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일단 그 지금 IS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또 동남아에서 그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 또 니스에서 또 어떤 저희들이 사실은 테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어떤 수단을 한다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테러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교수님 지금 뭐 경찰에 관계하고 계시고요. 네. 또 인터폴에도 계셨으니까 우리나라 테러 대비 수준 어느 정도로 네. 보고 계세요? 저희 그 어떤 대테러라는 면에서는 사실 저희 그 경찰 특공대라든지 군 테러 작전 능력은 정말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전 세계 경찰 특공대 경연대회에서 저희 그 경찰 특공대가 네. 1등을 한 적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러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새 최근 테러는 뭐냐면 대량 살상을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네. 사실 테러에 대비한다기보다는 테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면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대비도 해야 되지만 예방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 면에서 짧게요. 이 19대 말에 좀 논란 과정을 겪고 통과된 테러 방지법 효과가 좀 있을 거로 보세요? 네, 현재 지금 오늘도 제가 우리 경찰청 대테러센터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상당히 네.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산도 많이 배정이 돼서 네. 대테러 업무 강화된 건 사실인데요. 저는 조금 보완될 부분이 있지 않나. 네. 특히 이제 예방이라는 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경찰관이 지금 네. 길거리에 있는 외국인을 고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또 국제 공조라는 면에서 지금 인터폴의 적색 수배사가 국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면에서 좀 세밀하게 좀 보완이 되면 알겠습니다. 더 대테러에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찰대 위기협상연구센터 이정화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